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투룸 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원투룸 관리비에 대해서 화두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가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룸 관리비가 10만원 이상 될 경우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투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관리비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주로 전체 공동관리비, 청소비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베 운영비,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평균 5에서 10만원으로 인정하는 게 일반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23조를 보면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통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하면은 전문관리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관리자로 가면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소를 볼 수 있고 자치의결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단지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주자한테 관리비 고지서를 제공하여 그 내역을 소상히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위의 내용과 합해서 보면은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리비 내역을 공개를 하는데 단지 홈페이지라든가 동별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되며 의무관리 대상과 달리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주택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체크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니라 100세대 미만의 일반 소규모 주택에 있어서 관리비 내역을 소상히 알 수 없어 내가 내는 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의 폐해로 명시했는데 폐해보다는 일정 부분 일부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관리비 같은 경우를 부당하게 올리고 월세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도입되어서 내년까지 유예가 되고 있는 제도인데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할 경우에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한 달 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공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목적으로 월세는 내리고 관리비를 대폭 상승하는 이런 폐해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에 월세 65, 관리비 5만원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월세 신고라든가 상생 임대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증금만 2천만원 그대로 하고 월세를 65에서 25로 내렸습니다. 30만원 미만이죠. 관리비는 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임차인이 낼 실질 비용은 70만원, 미터도 70만원 동일하게 같습니다. 단지 그 내역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전월세 신고를 면할 수 있고 또한 상생 임대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감독 당국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안을 보시면은 관리비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즉 원투룸이나 소규모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 광고를 할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공개를 해야 한다고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해서 월세의 관리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 그 사유도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최근에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 게시할 때 세부 내역 기재사항인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공용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 이런 항목을 체계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TV 사용료 있으면 정확하게 항목을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관리비가 어느 항목으로 얼마씩 나가는지 체크를 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런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를 꺼릴 때는 확인 불가 아이콘에 클릭을 해서 내역도 매물 광고할 때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안 하고 거짓 광고할 경우에는 해당 중개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인이 아니라 중개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죠.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당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 광고를 할 때는 유념해서 개선된 제도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9월 6일부터 준비된 플랫폼, 즉 네이버나 일부 업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을 8월에 예고해서 9월 셋째 주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세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 6조 11호를 보시면은 현행 같은 경우는 관리비는 법 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 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에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계략적인 내용만 명시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대료 매월 1만원 이 정도만 기재하면 됐다고 합니다. 이랬던 것을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는데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매월 관리비가 일정한 경우 즉 월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고 즉 항목별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답니다. 아래 보면은 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또 일반 관리비에는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광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중개 의뢰인 즉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금액을 부동산에서 알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 예고는 8월 21일에 진행되어서 현재 9월 중순까지 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시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기존의 부동산에서 물건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관리비 15만원 이렇게 명시하면 됐었는데 바뀐 예고에 따라서 보면은 일반 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 여기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만원, TV 만원 이렇게 명시하고 기타 관리비 3만원 이렇게 세부 항목별로 명시를 해야 적법한 광고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에서 광고를 할 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일일이 더 임대인한테 체크할 항목도 많이 늘어나겠죠.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그 리스크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좀 전에도 봤지만 네이버 광고 플랫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용관리비, 사용료에는 인터넷,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TV 사용료 등이 있고 기타 관리비로는 해당되는 게 있겠죠. 이런 것 있으면은 체크를 하라는 얘기고 임대인이 이런 세부 내역을
공개를 안 할 경우에는 여기에 확인 불가 아이콘에 클릭을 해서 그 확인 불가됐다는 사항도 광고할 때 명시적으로 게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렇게 부동산에서 인터넷 광고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할 때 계약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할 때도 반영하라고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되고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는 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느 항목으로 운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관리비를 인상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한편에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으니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룸 관리비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